안녕하세요, 박병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기본 과정 요번 달 다음 달 해가지고 이제 끝나는 거고요. 7월 달부터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기본서를 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실 문제풀이 이렇게 가게 되면 뭐 마음 잡고 보고 싶어도 볼 시간도 없어요. 볼 시간도 없고 그렇게 시간 내기가 힘들어. 결국은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는 문제를 풀다가 문제집으로 풀다가 해당 사항 의심이 가고 또는 의문이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서를 이렇게 떠들어보고 이런 게 다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맥락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보는 시간이 좀 모질라. 사실은 우리가 이 과목만 하는 게 아니라 5과목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실 때 꼼꼼히 좀 잘 보시면서 정리 잘 해놓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여러분의 하나의 무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약서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에 있는 것 중에 그냥 간추려서 최대한 간추려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만 모아놓은 거니까 어디 이렇게 가볍게 들고 휴대하시면서라도 자주 볼 수 있게끔 표시도 좀 해놓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보면 책에다 좀 이렇게 낙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뭔가를 기억할 때 그냥 눈으로만 봐서 기억하는 것보다 손이 같이 움직여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기억력이 오래 간다라는 누군가의 그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경험을 해보니까 공부를 할 때 손으로 이렇게 좀 쓰면서 눈으로 보고 이렇게 오감을 우리가 동원시킨다 그러죠. 그러니까 좀 갑니다. 자, 161페이지 지도, 감독 등 볼 차례죠. 그렇죠? 우리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실무하고 해가지고 좀 뭐랄까 가장 복잡하고 머리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지도, 감독 파트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행정벌, 그렇죠? 뒤에 가면 형벌 나오죠. 요쪽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귀찮아하고 난해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정리를 잘 해서 머릿속에 넣어둬도 아마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든든해질 거예요. 든든해질 겁니다. 그래서 요걸 좀 평소에 여기서 정리를 우리가 책에 있는 대로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따로 이렇게 써가지고 하는 거에 시간이 너무 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지난번에 자료가 이렇게 나갔을 것 같은데요. 없으신 분은 학원에 얘기를 해서 또 받으시면 되겠고, 그 자료 있는 거, 이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옮겨놓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도 감독 했을 때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로 활동을 하면 항상 등록관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여러분들을 지도 감독한다 이 얘기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경을 쓰고, 자기 지역의 거시적으로는 시도지사,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세포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하고 직접 맞닿는 건 등록관청이 여러분들을 지도 감독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부동산 이런 것 자체가 그 재산으로서 값어치가 다른 재산들보다 일단 단가가 엄청나게 나가죠. 돈이 좀 되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산에 대해서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도 이것이 국가의 그 경제나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이 또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지도 감독이 있게 된다. 먼저 이제 감독상의 명령, 그러면 지도 감독의 의. 그래서 1번, 2번 이건 여러분들이 챙기시고요. 가로 2번에 가보시면 지도 감독권자 및 감독 대상자 해서 나옵니다. 자, 지도 감독권자 크게 세 부류,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이렇게 세 부류가 지도 감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니은에 가보시면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도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과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이 모두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자, 결국은 등록관청은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을 상대로 해서 뭔가 지도 감독을 하겠죠.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구잖아. 죄송합니다. 이에 반해서 시도지사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지방자치단체장이죠. 그러니까 자기 지역, 관할 지역 이쪽만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등록관청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분사무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주된 사무소는 당연히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록관청에서 지도 감독을 하겠죠. 그런데 분사무소는 누가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등록관청. 그랬을 때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록관청이 해도 되고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이 해도 되고, 우리 주로 분사무소 설치 신고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류 작업 다 어디다 합니까? 신고 같은 거.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다 하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만 지금 우리가 지도 감독하는 데가 아니고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도 지도 감독하는 데다. 그게 니은번의 얘기입니다. 둘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지도 감독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지만 거래정보사업자의 지도 감독권자는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자, 거래정보망 사업자는, 거래정보 사업자는 누구한테 등록을 하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받고 인가받고 이렇게 나가잖아. 그쵸? 운영규정도 얘한테 승인받고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죠? 그래서 거래정보망 사업자는 누가 관리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기 시도지사가 지도 감독한다 그러면 안 돼요. 거래정보 사업자. 그 다음에 지도 감독 대상자. 딱 둘.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정보 사업자. 지도 감독 대상자.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무등록업자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결국은 무등록업자들도 관리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지도 감독의 방법, 보고 또는 명령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를 출입하면서 이런 장부 저런 장부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가보시면 그럴 때 출입할 때 공무원은 증표를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증표 제시. 결국은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이나 시도지사 소속이나 또는 등록관청 소속이나 전부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나와서 관리 감독한다 얘기입니다. 그럴 때 지도 감독한다. 그럴 때 증표를 보여야 된다. 자, 지도 감독의 사유 보시면 투기나 거래 동향의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2번에 위반 행위 확인,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정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 취소, 업무 정지, 행정처분. 혹시 행정처분 할 일이 있으면 이런 걸 위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나올 수가 있다. 지도 감독한다. 지금 제가 뭐 사무실 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실도 보면 우리가 자율점검이라고 요즘은 그렇게 하는데요.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전에 자율점검 체제가 갖춰지기 전에는요, 봄, 가을로 한 번씩 등록관청에서, 구청이죠. 그러니까 구청에서 구청 직원들이 나옵니다. 나올 때 이제 완장 차고, 완장이라보다 이제 여기에 그 명찰, 딱 공무원이란 거. 그러니까 대개 이제 보면은 토지과라든가 뭐 이쪽에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과가 있어요. 그쪽 직원들이 이제 나오는 거야. 나와가지고 장부 좀 이제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아니면 계약서 그동안 쓴 거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럼 내놓으면 그거 가지고 계약서를 서명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걸 이제 봅니다. 근데 보고 가는 시간, 자기들도 이제 바쁘니까 하루에 이제 한 군데만 도는 게 아니라 몇 군데를 계속 돌아야 되니까 봐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제일 잘 보는 게 그거예요. 뒷면에 가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가면 중개 보수 금액을 쓴 란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란을 이제 집중적으로 봐요. 보면서 초과 수수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옆에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계산해봐.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자기들도 이제 나와봐야 눈총 받고 그러거든. 응? 가뜩이나 이제 경기 안 좋을 때 거래도 못 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공무원들 왔어. 기분 좋겠습니까? 인상 팍 쓰고 커피 한 잔도 안 줘. 열받아서. 그러니까 자기들도 찬밥 신세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나오기 싫은 거야, 자기들도.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바꾼 게 이제 자율점검 제도로 해가지고, 몰라 다른 지역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수원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율점검을 해가지고 그 시기가 있어요. 자율점검 합니다. 그래서 알려줘요. 그러면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줘. 그래서 홈페이지,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보면 부동산 자율점검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 클릭해가지고 거기 질문사항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내가 yes, no 이걸 이제 체크를 하면 점검이 끝났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통과되면.
안 하면 이제 나와. 그걸 안 하면.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 어쨌든 지도 감독 그렇게 하는 곳도 있고 여전히 직접 나와서 이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 협조 요청 및 응할 의무.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과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는 공인중개사협회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도 감독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지도 감독성의 명령을 위반했다.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지도 감독성의 명령에 불응한 경우 업무 정지 처분 사유, 그쵸? 지도 감독에 조심하세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지도 감독에 불응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정보 사업자는 누가 지도 감독해?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정보 사업자를 관리하고 얘가 뭘 잘못했다 그러면 얘는 대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또 협회도 뭔가 또 공제사업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얘들도 500만 원 이하짜리 대개 가요, 과태료. 그래서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짜리는 대개 개업공인중개사들한테 간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행정처분 봅니다. 행정처분. 우리가 보면 보통 이제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업무 취소, 업무 정지, 등록 취소 요딴 걸 이제 대개 행정처분이라고 표현을 해요. 행정처분. 근데 이런 행정처분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뭔가 여러분들이 허가를 받고 해야 될 때 허가 신청하면 허가 처분해 주는 거 이런 것들도 다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정기관이 뭔가 민간인들을 상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전부 처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행정처분의 개념. 이 행정처분은 행정법상으로 이제 얘기하면 강학상 얘기해보면 행정행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런 말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오른쪽에 기속행위 재량행위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행위에는 기속행위 재량행위가 있다. 이 말은 결국 처분에는 기속처분과 재량처분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별 어려운 말은 아니고 기속하고 재량.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에서 기속의 뜻이 뭔지 재량의 뜻이 뭔지 이걸 알아야 푸는 문제들을 내지는 않아요. 그냥 개념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어떤 요건이 충족돼 가지고 그 요건을 가지고 뭔가 신청을 했어. 행정청에다가. 그럼 행정청이 그걸 보고 요건 심사를 해서 만약에 허가를 해줘야 된다. 반드시 허가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 허가를 해주는 행위는 기속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요건을 충족해서 허가 신청을 했는데 등록관청에서 허가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 이렇게 되면 이때 이 처분은 재량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량이란 말 뜻은 아시죠? 재량.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다는 뜻이야, 재량이. 그죠? 그래서 행정청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뭔가 요건을 충족해서 뭘 해달라고 그랬을 때 얘가 심사를 해보고 요건이 충족이 돼 있으면 반드시 뭔가 액션을 해줘야 돼. 이런 걸 기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속된다 이 얘기야. 기속된다. 그런데 요걸 했는데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이렇게 할 수 있다 얘가. 이러면 이건 재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재량.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에서 우리가 등록 취소 같은 거 있죠. 반드시 등록 취소해야 되는 경우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 있잖아. 그걸 우리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이렇게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일을 했어. 얘가.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발견했어. 얘가 그런 사유에 해당되는 짓을 한 걸 얘가 발견했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래. 그럼 얘는 등록 취소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등록 취소해야 되죠. 이럴 때 등록 취소 처분은 기속 처분이에요. 기속행위야. 그런데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짓을 했어 얘가. 임의적 등록. 그걸 발견했어. 그럼 이때는 등록을 취소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건 재량행위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163페이지 맨 위에 기속행위 그러면 절대적 필수적 행위라고 우리가 이렇게 되게 새기고요. 재량행위는 상대적 임의적 행위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뭔가 챙겨가지고 요구를 했을 때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경우에는 그럴 땐 기속행위라고 부르고,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할 때는 재량이잖아, 사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걸 재량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처분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등록 취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등록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되게 재량행위고, 반드시 등록 취소해야 되는 경우는 기속행위다. 그럼 이거는 자격 취소도 마찬가지죠. 자격 취소, 우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했어요. 발견했어. 그럼 자격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가 아니죠. 반드시 취소해야 되죠. 이럴 때 자격 취소는 기속행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구분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넘어갑니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행정처분은 뭐가 있느냐. 거기 처분의 내용, 자격에 관해서 세 가지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는 뭘 당할 수 있어? 지정 취소를 당할 수 있죠. 지정 취소. 자,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 정도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지정 취소는 누가 해?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가 하고 하냐 돼?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자격 취소는, 자격증은 누구하고 관련돼? 시도지사. 그 다음에 등록, 업무, 이건 전부 누구? 등록관청과 관련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업무가 연결되는 쪽에서 처분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 표에 있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등록 취소를 당하거나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독립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법인일 때, 개업공인중개사,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일 때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업무정지 처분 당할 때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있을 때 있었던 법인의 사원, 임원은 책임자잖아요. 얘들은 업무정지 처분 당했다고 해서 지 혼자 나와가지고 따로 찾을 수 있어 없어? 그건 안 돼요. 책임자였기 때문에. 이에 반해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책임자가 아니죠. 지금 업무정지 처분 당한 거는 그 개업공인중개사야.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렇죠? 만약에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면 자기는 뭘 당해? 자격정지 처분 당하죠? 소속공인중개사. 그러면서 그 자격정지 처분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도 업무정지 처분을 당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당했다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를 당하지 않았다 그러면 업무정지 처분은 개업공인중개사한테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소속공인중개사는 어떻게 해? 내친 김에 그냥 나와서 다른 데 가거나 차릴 수가 있다란 얘기죠. 그래서 그거 줄쳐서. 그 다음에 3번에 그래서 다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사원 또는 임원이 공인중개사인 경우 얘기했죠. 좀 전에. 그럴 때는 얘는 나와서 할 수가 없다. 책임자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결론적으로. 자, 행정처분의 효과. 자, 이런 행정처분은 처분을 받는 자가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불이익한 거죠? 불리하고. 그러니까 이런 불이익한 처분이나 이런 걸 할 때는 행정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청문. 변명할 기회를 줘야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청문을 실시해서 너 왜 그랬니? 어쩌고저쩌고 변명을 할 기회를 주고 소명할 기회를 줘야 돼. 그거 없이 그냥 바로 처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자, 사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청문을 실시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동그라미 1번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우리가 A가 갑에게 어떤 행정처분을 했어. 불이익한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구제받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방법은 갑이 얘한테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법원으로 쫓아가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뭐 취소가 당했다든가 뭘 했어. 억울해. 그렇죠? 억울하면 얘한테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행정소송, 법원에 가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처분에 대해서 다퉈볼 수가 있어. 잘못됐다. 어쨌다. 이렇게 다퉈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말고 사전적인 것으로 얘를 구제해주기 위한, 얘를 위한 사전적인 방법으로 뭐가 되냐면 얘가 이 처분을 할 때 방금 얘기한 청문이라는 걸 실시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이익한 처분할 땐 특히 청문을 실시해야 돼. 자, 청문은 어떻게 해요? 처분하기 전에 실시하는 겁니다. 처분하기 전에 얘 불러다가 내가 이런 처분을 할 건데 너 이런 사유가 있어가지고 이런 처분을 할 건데 변명해봐. 이게 청문이야. 그럼 거기서 얘가 나름대로 저는 이래서 억울합니다. 얘기를 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생각해보니까 충분히 소명이 안 됐어. 얘가 변명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지들이 원래 하려던 처분을 해버리겠지. 그쵸? 얘는 지금 그게 계속 억울한 거야. 그럼 이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느냐, 이의제기로 구제받을 수 있느냐 이 얘기지. 이미 청문을 한번 실시했잖아요. 거기서 할 얘기는 다 했어 얘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분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한테 더 이상 이의제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의제기를 절차를 따로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신 그럼 이제 얘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바로 그냥 일로 가거나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구제받으려면. 그래서 대개 어떤 절차, 행정청하고 관계돼서 어떤 절차가 진행될 때 보면, 자, 청문을 실시하는 이런 처분이 있을 때는, 청문을 실시했을 때는 그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절차를 따로 두지 않아요. 아시겠죠? 대개 이제 청문이나 이런 걸 실시 안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제도를 따로 둡니다. 1번, 그거 체크하시고, 자, 2번에, 자,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를 당하게 되면 3년간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되어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한다라는 말 체크해 놓고, 다음에 동그라미 3번도 등록 취소를 받게 되면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행정처분의 효과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은 공통되는 얘기로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베이스 깔고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행정처분 전의 절차. 방금 뭐라고 했어요? 청문 절차를 둔다고 그랬죠? 네? 자, 니은번에 가보세요. 청문 대상. 지정 취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할 때 B에 보시면 자격 취소, C에 보시면 등록 취소. 자, 청문은 언제 실시해? 취소할 때. 취소 처분하기 전에. 자, 업무정지하고 자격정지 있어요 없어요? 거기 말이 없죠? 업무정지 처분하고 자격정지 처분은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그 사유를 발견하면 바로 자격정지를 하거나 업무정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억울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뭘 할 수 있겠어? 이의제기가 있겠지. 그렇죠? 이의제기가 있거나 아니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앞에서 본 거하고 연결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청문 대상 그 세 가지 잘 생각을 하시고요. 청문 절차는 대개 이제 행정절차법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있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기 뭐 참고로 청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해가지고 거기 나와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나중에 시험 끝나고 상식 차원에서 한번 보세요. 사실 시험 끝나면 이거 안 봐. 이 시간 안 보고.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면 사무실 한편에 이제 그 책꽂이 쫙 두고 자기가 시험 공부했던 때 책들 싹 꽂아두고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삐까뻔쩍해 보이는 책들 있잖아. 금빛 장식 들어가 있고 있는 거 딱. 이게 변호사들이 좀 많이 그렇게 해요. 변호사들은 사무실 딱 개업을 하면 그런 책만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 법률 관계돼서 법조문에 관계돼 가지고 시중에서는 잘 안 팔아요. 그런 사무실 쫓아다니면서 세팅해 준다고 그러죠.
딱 해서 그 서고처럼 싹 세팅을 해줘. 그냥 그래가지고 금장식 돼 있는 책들로 쫙 해서 헌법, 민법, 형법, 뭐 판례, 진 뭐 해가지고 쫙. 또 그런 변호사가 그런 책은 보냐? 거의 안 봐. 장신용이야. 근데 이제 자기가 자주 보는 게 있어 따로.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상담하러 오면 사실 자기가 다 아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그리고 또 알아도 또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돌다리에도 두들겨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항상 살펴보기 위한 책 같은 거, 이걸 우리가 매뉴얼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항상 준비해 둡니다. 이건 변호사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의사들도 그래. 여러분들 이제 인턴이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병원에 가보면 딱 가서 얘기를 해. 아프다고 이제 막 증상을 얘기해. 그러면 잠시 기다리세요 그래. 그리고 어딜 갔다 와. 자기 숙소에 갔다 오는 거야. 거기 숨겨둔 매뉴얼을 보고 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아, 이게 어떡하고 마치 아는 것처럼. 처음엔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매뉴얼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숙달이 돼도 마찬가지야. 그런 매뉴얼들은 필요합니다. 늘 우리가 항상 보는 것들이 그런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들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나중에 사무실을 개설 등록하면 매뉴얼 같은 거 딱 만들어 놓으면 그게 이제 그거야.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서류가 뭐뭐 필요하다 이런 거를 딱 써놓는 거지. 그럼 이제 세무사나 또는 법무사 쪽에서 그런 거 딱 해가지고 필요한 서류들 무슨 뭐 할 때 필요한 서류 뭐 할 때 필요한 서류 이거 싹 정리해가지고 딱 예쁘게 한 장 종이에다 해가지고 또 막 돌리고 다녀요. 광고한다고. 그렇죠? 자, 그런 종이를 또 10분 활용하면 자 실제로 일해보면 즐거운 일들이 많습니다. 165페이지 가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의 취소. 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앞에 105페이지라고 좀 써놓으세요. 105페이지에 가보시면 거래정보사업자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했으면 좋은데 여기서 할 거라고 그냥 몰아놨어. 지정 취소 사유 1번부터 5번. 자, 1번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체크하세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자,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 뭐 공인중개사 다 포함해서 해봅시다. 자격증 관련돼서는 어떻게 되죠? 자격 취소, 자격 정지. 그 다음에 등록 관련돼서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그렇죠? 그 다음에 등록 취소는 다시 반드시 취소해야 되고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취소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고요. 요거 정지는 뭐예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앞에서 본 거 지정 취소는 누가? 거래정보 사업자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 임의적으로 취소하는 거. 이 정지는 업무정지죠. 업무정지. 여기서 조심하실 건 업무정지 사유들이 이렇게 있죠. 그 업무정지 사유에 요것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등록 취소 중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업무정지 처분 사유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등록 결격 사유 있죠? 결격 사유. 이 결격 사유 해당되면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렇죠? 근데 등록할 때는 결격 사유 해당이 안 됐다가 나중에 등록 결격 사유 해당하게 되면 어디 사유로 들어가? 여기로 들어가죠? 취소를 해야 되죠? 자, 요렇게 취소되면 보통 우리가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은 더 이상 등록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결격 사유가 생겨서 취소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3년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죠. 요것 때문에 등록 취소됐을 땐 플러스 3년 등록 못한다 이거 적용 안 한다고 그랬어요. 요거 사유만 해결이 되면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등록 결격 사항 중에 뭐가 있었어? 미성년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파산 선고,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뭐 있단 것들, 그쵸?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정지,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정지, 업무 정지, 이런 거 당하면 등록 취소해야지 뭐. 그렇죠? 그랬을 때 이런 거 해당돼 가지고 등록 취소했다 그럴 때는 그때로부터 플러스 3년 동안은 등록할 수 없다. 이거 적용 안 한다고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요 사유만 해결이 되면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에 반해서 이거 말고 다른 사유 때문에 이제 등록 취소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땐 3년간은 등록할 수가 없다.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겠죠. 자, 업무정지 처분은 자격정지 처분하고 마찬가지로 6월 이내의 기간, 여기도 6월 이내의 기간, 이렇게 해가지고 정지 처분이 오게 된다. 자, 165페이지 정리합니다. 자격 취소,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는 누가 합니까? 앞에 표로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시도지사가 하죠. 자격은 자, 어떤 사유, 기응니은디글리글, 자, 부양정징,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부정한 방법, 양도되어 자격정지 처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개업을 하다 걸렸다든가, 그 다음에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이 취소됐어. 자격도 취소하나요? 거기 자격 취소 사유에 뭐 있어요? 등록 취소되면 자격 취소한다는 말이 있어요? 없죠? 기억부터 리을까지. 응? 등록을 취소했다 그래서 자격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자격 취소 사유에 등록 취소되는 거 이런 얘기 없잖아. 그렇죠? 다만 이제 자격 취소 사유 거기 나와 있는 네 가지 중에 하나 걸려가지고 자격 취소를 하게 되는 경우는 있고, 자, 그렇게 해서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있죠? 자격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어떤 경우야? 자격이 취소되면 어떻게 돼?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죠? 반드시 등록 취소 사유잖아. 그래서 등록 취소는 될 수 있어요. 거꾸로는 없어. 등록 취소가 됐다고 해서 반드시 자격 취소를 한다 이건 없어요. 자격 취소 사유와 등록 취소 사유 공통되는 사유가 있어가지고 둘 다 취소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거 취소했다고 해서 자격을 취소하는, 왜 사유에 안 들어가 있잖아 지금 자격 취소 사유에. 그렇죠? 그거 좀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처분권자는 누구의?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동그라미 2번에. 그 다음에 니은번에 가시면 자격증 교부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르다. 자,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A시에 갑이 등록해서 있어요. B시에서 시험 봐서 합격했어요. 갑은 여기서 자격증 받았어. 여기 가서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가 부양, 정직 넷 중에 하나 걸렸어. 그럼 자격 취소해야 되겠죠? 얘가 하느냐 얘가 하느냐예요. 그 읽어본 바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얘한테 취소 처분할 때 필요한 절차. 아까 취소하기 전에 대표적으로 뭐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청문. 청문 같은 거 얘가 하는 거야. 그리고 그 검토된 자료를 전부 얘한테 보내줘요. 마지막에 피를 묻히는 건 네가 묻혀라. 얘가 자격증을 줬잖아. 네가 줬으니까 네가 걷어가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솔직히 말해서 업무 입장에서는 편한 거야. 그렇죠? 얘는 그냥 취소 요 말만 하면 돼. 그렇게 하기까지는 얘가 다 만들어줘. 아시겠죠? 오늘은 더 심한 것 같아. 오늘은 더 표정들이 굳어있고 막 그러네. 5월이에요 5월. 우리가 아무리 시험 공부를 하고 있지만 5월입니다. 만물이 샘솟는 솟아나는 5월이야. 즐거운 마음으로, 그죠? 어차피 할 거 우리 뭐라 그래? 즐기면서 합시다. 네? 어차피 할 거 10월 달에 시험 볼 때까지 어차피 공부해야 돼. 즐거운 마음으로 합시다. 울면서 하나? 울면서 해봐야 소용없어. 능률도 안 올라. 웃으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아. 그렇죠? 즐거운 마음으로 합시다. 뭐 노래라도 한번 불러야 돼? 자, 정리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곳과 사무실을 차린 곳이 시도가 다를 경우 결국은 얘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해당되는 짓을 했다 그러면 그때 자격 취소 처분 자체는 누가 하느냐? 얘가 합니다. 그 자격 취소 처분 할 때까지 절차가 있을 거예요. 그 절차에 관계된 건 모두 누가 해주느냐? 얘가 해줍니다. 아시겠죠? 부탁할게요, 제발. 즐거운 마음으로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격증 그렇게 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유지 관할을 한 시도지사가 필요한 절차, 청문회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실시하고 취소는 교부한 곳에서. 자, 그 다음에 3번 자격증 반납 및 결격 사유. 취소당했으니까 자격증은 더 이상 쓸모가 없죠. 반납을 해야 되겠죠. 7일 안에 반납합니다. 누구한테 반납합니까? 줬던 사람한테 줘야 되겠죠.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니은번의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해서 사유서를 제출하면 되겠죠. 아니 잃어버린 걸 어떻게 해. 그렇죠? 그럼 잃어버렸다고 소명을 해야 돼요. 사유서를 내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넘어가셔서 자, 만약에 7일 안에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또는 사유서를 거짓으로 써서 뭐 그럴 수 있겠지. 비록 자격은 취소됐지만 내가 이거 어떻게 취득한 자격증인데 이 자격증을 반납하기 싫어. 그러면 거짓말로 잃어버렸다고 사유서를 낸단 말이야. 자격증을 코팅해서 대대로 물려줄 생각으로. 자, 이렇게 하다 걸렸어. 걸렸죠? 자, 결국은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고 사유서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도 안 하고 거짓으로 제출하고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이 취소되면 앞으로 어떻게 해요? 3년간은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시험 보다가 부정행위 하다 걸렸어. 부정행위 하다 걸렸어. 그러면 자격 취소하나요? 자격이 없는데 뭘 취소를 해. 그 시험 응시 자체를 무효로 해버리죠. 그리고 쫓겨나는 거야. 그리고 몇 년간 응시 못합니까? 5년간. 아시겠죠? 그건 더 심하게 다뤄요. 5년간. 자격을 취득했다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짓을 했다. 취소당했다. 이때는 3년간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년 그것짜리하고 좀 비교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 관련된 판례 1번, 2번, 3번. 자격증 대여란, 자격증 대여, 부양정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양도 대여하다 걸리면 취소당합니다. 그래서 대여가 뭔지 판례가 이렇게 정의해놨으니까 잘 보시고 다음에 자격정지 가봅니다. 자격정지 1번에 자격정지 사유. 자격정지 처분 누가 해? 등록관청이 아닌 시도지사. 자격증은 전부 시도지사가 관여된다고 그랬어요.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최대 6월 이내 범위 안에서 정지할 수 있습니다. 기역부터 시역까지. 자, 우리가 제가 머릿말 따준 것만 얘기하면 투인, 중중, 거거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걸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마지막에 시읒, 금지행위 그랬죠? 금지행위 7가지 있죠? 금지행위 7가지. 7가지 금지행위 뭡니까? 매무초고, 증상투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매매업을 했다든가 무등록업자하고 관여가 됐다든가 초과수수, 거짓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든가
그 다음에 증서 같은 거, 부동산 관련된 그런 증서, 거래를 통해서 공급 질서를 교란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쌍방대리 자기 계약 걸렸어. 그 다음에 투기를 조장하거나 이런 행위들. 금지 행위죠.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런 행위를 하다 걸렸어. 무슨 처분? 자격 정지 처분.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런 짓을 하다 걸렸어. 자격 취소 아닙니다. 자격 정지도 아니고요. 업무 정지 처분. 그러면 그냥 공인중개사가 7가지 이거 하다 걸렸어. 그냥 공인중개사가 이 7가지 하다 걸렸어. 그냥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을 한 사람이고, 그냥 공인중개사는 자격증만 있는 사람이잖아. 그냥 공인중개사가 이 7가지 금지 행위 중에 하나를 했어요. 걸렸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 자격 취소에 그런 사유 있어요? 부양 정징 없잖아. 그쵸? 자격 취소 안 하죠? 얘가 어디 소속됐어요? 자격 정지도 안 하죠? 그렇죠? 등록을 취소하나요? 등록도 안 돼 있는데 무슨 등록을 취소를 해? 그럼 이 사람이 무등록업자야? 네? 무등록업자예요? 무등록업자라 하면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을 무등록업자라고 합니다. 이 7가지 금지 행위는 중개행위입니까? 중개행위가 아닌 것도 있잖아. 응? 매매요. 부동산 매매요. 부동산 매매요. 중개업이 아니에요. 중개업이 아니잖아. 자격을 취득했는데 매매업을 했어. 개설 등록을 안 하고. 자격 취소 사유에 안 들어가죠? 등록 취소는 더더구나 할 수 없고, 업무 정지는 당연히 못하고, 자격은 정지시킬 것도 없고, 소속 공인이 아니니까.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 매매업을 하시고 싶은 분은 그냥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개설 등록하고 난 때부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럼 부동산 매매업은 무슨 자격이 있어야 하느냐? 사업자 등록 정도는 해야 될 거야, 아마. 돈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매매업. 사업자 내고, 그쵸? 시험 봐서 무슨 합격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부동산 매매업은. 그냥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돈 있으니까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겠다. 매매업. 아시겠죠? 그냥 법인 만들어서 사업자 등록하고 그냥 하면 돼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개인이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그냥 했어. 이렇게 되면 이게 업으로 했죠. 이렇게 되면 세금 문제나 요거 때문에 국세청이나 또는 지방세 그 청으로부터 세금 때문에 뭔가 추징당하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공인중개사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아시겠죠?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묻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의 사고를 조금 더 리버럴하게 해드리려고. 너무 굳어 있어 우리가 딱 보면. 뭐 하면 안 돼 그러면 하면 안 돼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 벌벌 떨면서. 대담하게 가지세요 마음을. 대담하게. 자, 그래서요 거기 기흥리은대 뭐 시흥까지 저 여기 중에 하나에 걸리면 누가 소속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격 정지 처분. 기획에 2 이상의 중개사무소 그러니까 2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인장 등록.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과 관련된 얘기죠. 그 다음에 미음번, 비읍번은 거래계약서하고 관계된 거죠. 요 중개대상물하고 거래계약서하고 관계된 거는 개설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문제가 되죠.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 더 크죠, 사실은. 그랬을 때 얘가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 안 하면 얘는 자격정지가 아니라 업무 정지 처분을 주로 하죠. 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처분권자는 누굽니까? 시도지사고요. 니은번에 자격증 교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다.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응? 이것도 어떻게 해?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자격 취득하고 여기 있는 업소에 들어가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됐어. 그러다가 자격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짓을 했어. 그럼 얘가 전부 준비하고 얘한테 알려준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보시면 자격정지 사유 통보, 자격정지 기준. 자,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줘야 된다. 자, 시도지사보다는 등록관청이 훨씬 더 가까이에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지도감독이나 이런 거 하려고 들락날락 하는 게 주로 등록관청에서 공무원들이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를 해야 될 그런 사유를 등록관청에서 먼저 발견을 했어요. 그럼 등록관청이 지금 자격정지 처분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잖아. 알려줘야 되겠지. 그 기관한테.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응? 기획본. 등록관청이 본 김에 지들이 그냥 자격정지 이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자격정지 기준은 그 밑에 박스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투인 중중 거거금 해가지고 그거 있는 거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한다 그랬는데, 자, 6개월로 할지 5개월로 할지 자격정지 처분을, 요런 게 재량이야. 이런 게 재량행위. 그런데 이 중에 몇 개월로 할지 이걸 재량이라고 해서 지 멋대로 하다 보면 사람들의 불만이 쌓인다고. 왜 똑같은 짓을 했는데 쟤는 3개월이고 나는 6개월입니까? 이런 소리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거기 있는 표, 자격정지 처분 기준표, 요런 표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지키는 거야. 그럼 이제 처분 당하는 사람들도 할 말이 없겠지. 그쵸? 요거대로 한다 이게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센 것만 보세요. 6개월짜리 3개죠? 6개월짜리 3개. 둘 이상 중개사무소에 소속됐다든가, 금지행위 했다든가, 6번에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 있던 거. 그렇죠? 둘 이상의 다른 계약서 쓴 거. 이런 게 굉장히 큰 문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6개월짜리. 나머지는 3개월.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중 또는 경감이라고 그랬어요. 자, 취소에서는 가중, 경감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정지 얘기에서만 가중, 경감이 나옵니다. 정지. 자격정지에서도 가중하는 거 또는 깎아주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 업무정지에서 가중하는 거, 깎아주는 거. 자,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가중 또는 감경. 자, 2분의 1 범위 안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나와 있는 자격정지 처분 사유를 찾고만 해. 상습범이죠, 이거.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서명 날인해야 되는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날인을 안 했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저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래서 저번에 자격정지 당했는데 또 그래. 그렇죠? 우리가 상습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 형법에서도 상습범이라는 건 가중처벌해요. 응? 형을 더 세게 불러.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격정지 처분 기간을 더 세게 부른다. 그러면 지금 그거 3개월짜리죠? 업무정지 처분. 자격정지 처분. 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 안 했어. 3개월짜리죠? 상습범이야. 그래서 가중해야 되겠어. 어떻게? 3개월에 2분의 1까지 더 가중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4개월 반이 되는 거지. 4개월 반.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가중을 하더라도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격정지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거짓으로 거래계약서, 거짓 금액이나 이런 걸 썼어. 이건 6개월짜리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럼 가중해야 되겠대. 6개월에다 가중한다면 3개월을 더 더한다는 얘기잖아. 2분의 1. 그럼 9개월 되죠? 이거 가중 못하는 거예요. 그래 봐야 6개월이야 이건.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초범이야. 실수로 딱 그거 한번 걸렸어. 그럼 3개월짜리 딱 하긴 좀 그렇잖아. 그럴 땐 2분의 1까지 깎아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만 쉬었다가 행정처분, 개혁공인중개사 행정처분 보도록 하겠습니다.